친절한 대기자 코너로 넘어왔습니다. 권영철 대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얘기를 준비해 오셨어요? 유력 대선 주자들이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유력 대선 주자들이 네. 한 목소리 내는 거 쉽지 않은데 어떤 사안이었길래요? 연합뉴스가 네이버와 카카오 포털에서 1년간 퇴출된다는 소식 때문입니다. 연합뉴스, 통신사 연합뉴스의 기사들이 네이버에서 카카오에서 다 퇴출된다고요? 퇴출되는 건 아닌데 퇴출된다는 소식 때문인데 유튜브나 레인보우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 잠시 화면으로 봐주시죠. 이재명 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후보들 표 있으시죠? 예, 그냥 진행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예.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후보는 국가기관 통신사로서의 업무를 제약하는 결정이자 이중 제재다. 언론 자유의 위축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SNS에 예, 페이스북에 이재명 후보는 역시 이중 제재인데다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재갈 물리기로 볼 여지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안철수 후보, 정의당, 김동연 후보 쪽에서도 다 입장을 다 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유력 대선 주자까지 참전한 연합뉴스 포털 퇴출 논란. 무엇이 문제인가 이렇게 제목을 한번 정해봤습니다. 자, 팩트 체크부터 좀 해보죠. 네네. 연합뉴스가 포털 사이트에서 퇴출이 된다는 겁니까? 뭡니까? 정확한 지금 상황이? 첫 화면에서 연합뉴스가 보이지 않게 되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포털에서 찾을 수 없는 건 아니고요. 퇴출이라고 하면은 포털에서 찾아볼 수 없게 완전 강력한 조치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근데 정확하게 표현하자면은 포털과 연합뉴스의 계약 형태가 바뀌는 겁니다. 포털과 언론사들의 제휴는 네이버 기준으로 3단계, 카카오 기준으로 2단계거든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컨텐츠 제휴가 제일 높은 단계이고 네. 그다음은 뉴스 스탠드 제휴. 요거는 이제 카카오에는 없습니다. 마지막은 검색 제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검색 제휴는 검색을 했을 때 기사가 나오는 거고, 네, 그렇죠. 뉴스 스탠드 제휴라는 건 여러분 왜 메인 화면이라고 하잖아요. PC에서만 볼 수 있는 겁니다. 모바일에서는 없고요. 모바일에서는 안 되고 네. PC에서만 이렇게 위로 리스트를 올려주는 거. 언론사들 리스트 쫙 깔려 보입니다. 그게.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아까 제일 위가 뭐라고 하셨죠? 콘텐츠 제휴. 그건 뭐예요? 콘텐츠 제휴는? 콘텐츠 제휴는 포털이 계약된 언론사에 콘텐츠 대가를 지불하는 구조입니다. 네이버의 경우에 뉴스를 제공한 언론사 이런 두 개 회사고요. 요걸 연예 스포츠를 더하면 123개사와 콘텐츠 제휴가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네이버나 카카오가 해당 언론사에 콘텐츠 대가 돈을 주는 겁니다. 카카오는 콘텐츠 제휴가 한 150여 개 정도 네네. 되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연합뉴스가 이 포털로부터 연간 한 100억 정도를 받는 걸로 추정이 되는데 네. 1년간 이 돈을 못 받게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네. 그게 왜 그렇게 됐어요?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연합뉴스가 기사형 광고 이렇게 나오기만 하는데 카테고리 위반이라고 나오는데 그게 아니고 이게 이제 순서를 뒤에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궁금하면은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가장 궁금한 게 연합뉴스가 왜 연합뉴스라는 통신사가 무슨 죄를 졌길래 이게 제일 궁금하실 거예요. 기사는 누가 쓰죠? 기자가 쓰죠. 그렇죠. 판결문은 판사가 쓰죠. 그렇죠. 근데 기사가 아닌 광고국 직원이 보도자료를 받아서 기사처럼 만들어서 기자 바이라인까지 달아서 송고를 한 겁니다. 포털에. 광고국 직원이 예. 그럼 광고를 기사처럼? 보도자료를 받아서 이게 취재한 기사가 아니고 기사 형태로 쓴 건 아니고 기사 형태로 쓴 거죠. 보도 자료를 그럼 그대로 올린 거예요? 일반인들이 볼 때는 기사로 보이는 거죠. 포털에서 보면은. 예. 그러니까 돈을 받고 그걸 했는데 그게 확인된 것만 한 2,000건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렇습니까? 예, 이 상당히 그러니까 연합뉴스가 국가기관 통신사 아니겠습니까? 네. 이 공신력이 상당히 높은 언론사인데 이렇게 많이 한 겁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회사에서는 몰랐던 일이에요? 알면서도 눈 감았던 일이에요? 뭐예요? 회사가 공식적으로 그런 제안들을 한 걸 미디어 오늘이 맨 먼저 확인해서 그러니까 지자체 같은 데다가 우리가 이렇게 해줄 테니까 우리한테 선입금 받고 차감하는 구조로까지 했다고 합니다. 연합뉴스가 이 자체를 부인하진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자, 여기에 대해서 유력 대선 주자들은 모두 이중 제재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서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난번에 연합뉴스가 32일간 포털에서 노출이 안 되는 일이 일어났었죠. 이것 때문이었죠. 예. 이런 식의 문제가 발견이 되면서 기사형 광고라는 게 보도가 나갔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32일간 동일한 사안이긴 한데 요것 때문에 또
1년간 강등 조치가 또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콘텐츠 제휴, 콘텐츠 대가도 못 받게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거잖아요. 네. 그 요게 이중 제재다, 이중 처벌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건데 정말 이중 제재인가요? 연합뉴스 입장은 이렇습니다. 연합뉴스 입장을 먼저 전달하자면은 네, 네. 포털 퇴출에 준하는 이번 조치는 언론사의 뉴스 서비스 활동을 현저히 침해하는 과도한 결정이자 명백한 이중 제재다. 국민의 알 권리를 심각하게 제약하는 것은 물론 국가기관 뉴스 통신사로서의 연합뉴스의 역할을 전적으로 무시한 결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예. 요 얘기가 그 유력 대선 후보자들이 한 얘기와 똑같습니다. 아, 모든 대선 주자들이 요 예, 비슷합니다. 이런 동의. 얘기가. 예. 그래요. 진짜로 어떻습니까? 이중 제재입니까? 어떻습니까? 그 이중 제재인지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아마 유력 대선 후보들이 연합뉴스의 입장을 듣고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정확한 정보를 전달받지 못한 게 아닌가 그렇게 보였습니다. 제휴평가위원들에게 확인해 보니까 이중 제재가 아니라 계약에 따른 것이고 약관에 나와 있는 규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 이렇게 하도록 약관에 규정이 써 있다고 나와 그렇습니다. 있다고요? 이중 처벌이 아니라 그게 룰이라는 겁니다. 계약서나 약관에 다 있는 내용이고 연합뉴스가 계약을 하면서 동의하고 날인까지 한 거라는 겁니다. 제휴평가위 쪽에서는 계약이 없는 걸 어떻게 집행하겠냐 이런 얘기를 했고요. 연합뉴스가 계약을 하면서 뉴스 제휴평가위원회의 프로세스에 따르겠다고 동의했고 날인을 했기 때문에 효력을 발생한 것이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룰이 세트로 그러니까 먼저 그 노출 중단은 그 위반에 대해서 노출 중단한 것이고 네. 그다음 이제 요거는 소위에서 결정하는 거고요. 전체 회의에서 평가를 하는데 벌점이 6점 이상이면은 재평가를 합니다. 예. 지금의 계약 형태를 계속 유지할 거냐 말 거냐. 계약 형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게 재평가를 하는 건데 연합뉴스는 130점을 넘겼습니다. 초과했습니다. 네. 6점이면은 재평가하는데 130점을 넘겼으니까 엄청나게 위반한 게 되는 거죠. 벌점이 130점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예. 그러니까 재평의 쪽에서는 개인 대 개인의 거래가 아니라 회사 대 회사의 계약이다. 그걸 임의로 이중 제재할 수 있겠나. 연합뉴스에서 가처분 신청을 했으니까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거다. 네. 그동안 소송을 한 언론 매체가 한두 군데가 아닌데 그런 프로세스를 모르고 했겠냐. 지금까지 수많은 언론 매체가 가처분 신청을 했지만 재평의가 진 적은 한 번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포털 제휴평가위원회가 진 적이 한 번도 없다. 네, 그렇게 그래요. 얘기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예. 그래서 지금 포털 사이트에 보면은 연합뉴스 쪽에서 굉장히 강하게 반발하는 기사들이 꽤 많이 나오고 또 제휴평가위에서 문제 없다는 기사도 꽤 많이 나올 때 이게 도대체 뭘 갖고 이렇게 갈등하는 거야 했는데 지금 설명 들어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지금 진행 중이었던 거군요. 연합뉴스 홈페이지 잠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저기 보시면은 톱 기사 말고 아래쪽에 왼쪽 맨 첫 번째에 저런 나뉘게 되어 있습니다. 연합뉴스 재평이 포털 돼 있죠. 기사가 저런 기사를 아주 전면에 배치하고 있는 겁니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약관 내밀며 공론회장에서 언론을 내쫓는 포털. 이렇게 지금 포털하고 연합뉴스가 싸우고 있어요. 이걸 보고 이제 포털 쪽이나 시민단체, 언론 관련 시민단체들에서는 연합뉴스의 형태가 적반하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자기들이 잘못해놓고 포털이 갑질한다 그러는데 이쪽 재평이 쪽 얘기 들어보니까 연합뉴스가 갑이고 수프 갑이다. 우리가 아무런 규정 계약 없이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겠냐. 그 계약서 자체가 약간 일사부재리 같은 그러니까 이중처벌로 좀 잘못된 계약서라고 볼 수는 없어요. 계약서 자체의 문제. 그 계약서가 39페이지짜리고 각 아마 저 언론사마다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저 조금 전에 확인을 하고 왔는데 네. 상세하게 규정 정성평가, 정량평가 점수도 배점이 다 돼 있습니다. 30명의 위원들이 다 채점한 걸 종합을 해서 그 평균이 80점 이하가 나왔기 때문에 뉴스 스탠드 제휴로 강등이 된 거다. 그걸 뭐 회의 분위기도 제가 물어보니까 그냥 담담하고 뭐 그랬다 그럽니다. 당연히 연합뉴스가 제재를 받는 게 당연하다. 그러면 모든 언론사들 포털에다가 기사 제공하는 모든 언론사들이 다 그런 계약서를 다 각자 쓰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 다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포털에서는 그 계약서대로 한 거다. 거기 다 이런 룰이 써 있다는 거고 연합뉴스는 그렇다 해도 이중처벌이다. 뭐 이런 입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일사부재리 언급을 하는 쪽도 있는데 일사부재리는 형사처벌 헌법에 규정된 헌법 조항에 나와 있는 거잖아요. 한 번 처벌한 범죄를 다시 처벌하지 않는다는 거지만 이거는 한 법조인이 그래 얘기하더라고요. 일사부재리 이런 말을 쓴다는 자체가 너무 어처구니가 없다. 이건 형사처벌에 적용되는 건데 사인 간의 거래는 계약의 내용이 중요하고 계약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가 중요하다. 계약서 내용대로 절차대로 처리한 게 전부인데 이걸
일사부재리 언급하는 것은 정말 맞지 않는 얘기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제 언론학자나 언론 단체들이 어떻게 보는지가 좀 네. 궁금해요. 왜냐하면 최고 전문가들이니까 네. 언론 교수들은 뭐라 그럽니까? 민주언론 신입연합은 광고를 기사로 썩어 내보낸 것은 언론 윤리를 저버린 행위다. 언론의 생명인 신뢰를 잃을 수 있다는 점에서 치명적인 거다. 재평이가 연합뉴스 퇴출을 뒤늦게나마 결정한 것은 언론계의 위법 탈법 행위에 경종을 울린 마땅한 조치이자 사필 규정이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언론인권센터는 연합뉴스의 기사형 광고 게재는 공영 언론으로서의 역할과 의무를 저버린 것이다. 이번 기사형 광고는 신문법 6조 3항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거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언론 학자들도 다들 연합뉴스가 잘못한 거 맞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한 가지 좀 특이한 것은 언론학자, 법조인 뭐 한 10여 명 정도가 통화를 했는데 다 연합뉴스가 잘못한 건 맞다고 얘기를 하면서 자신의 실명을 밝히지 말아달라. 그렇게 얘기를 그건 왜 했습니다. 그래요? 실명 왜 교수들이 왜? 연합뉴스의 영향력이 그만큼 크다는 거겠죠. 알겠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일부에서는 네. 그 뉴스 제휴평가위원회가 예. 너무 막강한 힘을 휘두르는 것 아니냐? 이렇게 되면은 그 재평이가 언론을 뭐 이렇게 저렇게 좌지우지하고 언론을 통제하는 거 아니냐? 이런 불만의 목소리도 있던데요. 힘이 너무 세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도 이제 그런 부분을 언급을 했어요. 재평이가 어떤 기준으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 다른 언론사들도 언제든 이해관계가 안 맞으면은 포털의 자의적 기준으로 언제든 퇴출당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언론 노조도 그간 재평이는 사용자 단체 추천 인사와 현직 언론인들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한다는 태생적 한계와 함께 밀실 심사와 폐쇄적 운영으로 해체해야 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었다 이런 얘기를 하긴 했어요. 그렇지만은 이게 과거에는 포털사가 직접 제재를 했거든요. 네네. 그러다가 뭔가 공적인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15개 단체 표 한번 잠시 보여주시겠습니까? 한국신문협회 명단인데 예, 라디오 청취자를 위해서 제가 잠깐만 좀 읽어드리자면 한국신문협회, 한국온라인신문협회, 한국인터넷신문협회, 뭐 한국기자협회, 방송협회 이런 사람들, 대한변호사협회까지 들어가 있네요. 한국소비자협회 쭉 이 단체들이 연합해서 다 있습니다. 예. 사실 이런 이제 포털의 갑질이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사실은 그동안의 그 콘텐츠 제휴에 새로 신규 진입하는 건 하나도 없고 탈락만 몇 군데 했거든요. 그 정도로 사실 이게 좀 갑질 아니냐는 비판이 있긴 합니다만 이번 사안에 대해서 재평위원들이나 언론학계나 다들 얘기하는 게 그 정도는 아니다. 연합뉴스가 오히려 먼저 국가기관 통신사로서 국민의 신의를 저버린 거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먼저 반성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광고용 기사가 근데 연합뉴스에만 있습니까? 다른 데선 안 써요? 사실 뭐 노컷뉴스도 2018년에 하루 노출 중단된 적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사과문을 냈고 네. 그 기사 리스트를 공개했습니다. 예. 그런데 연합뉴스는 이 보도가 나가니까 2,000년 건 되는 걸 다 삭제해버렸습니다. 이거는 오히려 증거를 없앤 것이고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된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비판들이 많은 겁니다. 연합뉴스가 처음부터 오히려 반성하고 제대로 고치려 나갔으면은 이 정도까지는 안 갔을 텐데 하는 아쉬움들을 많이 나타냅니다. 다른 언론사에서도 이런 관행이 있다면 이건 이번 기회에 반드시 털고 가야 될 관행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